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올해 20조 사들이는 외인, 밸류업으로 투자 불씨 이어가야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 확대에 힘입어 한 달 만에 2,700대로 올라섰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달러 강세로 인한 환차손 우려에도 외국인들이 올 들어 사상 최대 수준으로 국내 주식을 매집한다는 점을 들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세제 등 실질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투자 불씨를 이어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PF 정상화 속도전 부실 채권 매입 캠코 펀드 1조 투입.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일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상사업장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합니다. 은행과 보험사들이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PF 채권을 인수할 때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해주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자기 자본의 100%로 제한된 유가증권 투자 한도도 늘리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텔, 퀄컴, 화웨이 반도체 수출 면허 취소. 미국이 중국 화웨이에 반도체를 수출할 수 있도록 인텔과 퀄컴에 내줬던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중국군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의심받는 화웨이가 더 큰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 시간 7일 소식통들을 인용해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인텔과 퀄컴에 내줬던 화웨이 반도체 수출 면허를 취소했다면서 화웨이가 노트북 컴퓨터와 휴대폰용 반도체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 9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먼저 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고 오시죠. 네,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루 만에 1조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상승장을 이끌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 넘게 급등하면서 한 달 만에 2,700선을 탈환을 했습니다. 지금 현 시각 예상 체결과 함께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0.14% 하락한 2,730선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32% 하락한 868선에서 준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거래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는 모두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최근 최고 성능 HBM인 HBM3 12단 제품을 오는 3분기 엔비디아에 납품하기 위해 최근 100명 규모의 태스크포스를 조직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0.25% 하락한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정부가 주는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AMPC 보조금을 조기에 전량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보조금 중 상당 부분을 매각을 했지만 올 상반기 내 나머지도 모두 팔아 현금화에 나선다는 계획까지도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 LG솔루션 1.66%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6위부터 10위까지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부터 네이버까지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는 전기차 수요 일시적 둔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하이브리드 플랫폼 개발을 완료해서 내년 1월부터 생산에 돌입한다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현대차 현재 0.62% 하락한 24만 원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은 전 거래일에 2% 넘게 상승 마감을 했는데 오늘장에선 이렇게 보합권에서 상승 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장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를 제외하고선 대부분 이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등 2차 전지 관련주가 전기차 수요 정체 여파로 인해서 실적 우려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에코프로비엠은 0.67%, 에코프로는 0.8% 하락 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리노공업이 8%대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리노공업은 보합권에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기관의 8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전일에는 5% 넘는 상승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이오테크닉스는 0.61% 빨간불을 킨 채로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상치글 지수였습니다. 네, 개장 전 전문가들은 과연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네, 지금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유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유바이오로직스는 그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CRMO, 그러니까 수탁 연구 및 제조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대표적인 그 백신 치료제에 대해서는 그 경구 치료제라고 해서 이제 그 콜레라 백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비콜이라고 하는데 이 그 유비콜이 굉장히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지난달 22일 때 자체 개발한 대상포진 백신 임상 일상에 대한 시험 계획 승인을 좀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나중에 추후에는 그 대상포진과 관련된 백신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이게 지금 그 시장 규모를 좀 살펴보니까 2023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시장 규모가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약 한 7조 원 정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GSK라는 그 제약회사가 있는데 그 싱글익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지금 90% 이상 높은 예방률을 보이면서 지난해 약 한 5조 원의 매출을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추후에 이 동사 그 유바이오로직스가 그 대상포진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게 돼서 상용화가 진행이 된다 한다면은 큰 효과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이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지만은 일상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왔고 추후에 이상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면은 모멘텀이 좀 상당히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량형 콜레라 백신에 대해서 유비콜 S가 있는데 이 유비콜 S가 그 WHO의 사전 그 적격 평가에 대해서 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PQ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 PQ를 통해서 그 통과를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기존에 동사가 유비콜이라는 게 있고 심지어 유비콜 플러스가 있고 이번에 유비콜 S를 통해서도 3종의 경구용 콜레라 백신을 생산해서 이제 공급하게 된다 하면은 매출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지금 그 유니세프와 어느 정도 접점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유니세프의 콜레라 백신을 좀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안정적인 좀 매출 구조가 좀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동사의 경우에는 지금 독점적 위치를 좀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바이오 쪽에 대해서도 좀 분위기가 좋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유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도 상승 흐름을 좀 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고 있고 심지어는 올해 수주 물량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증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공장 증설까지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좀 상당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에 지금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인 보스턴 케임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에 대해서도 현재 사무소를 좀 오픈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아직까지 좀 상당히 남아있다. 그러니까 해외 쪽에 좀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합하면은 결국 유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기대감은 좀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짧게 15,500원, 손절가는 12,2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먼저 살펴봤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고요. 일단 대상포진 임상에 대한 승인 모멘텀 남아있고요. 또 아스코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주들 함께 좀 힘을 받아갈 수 있을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여쭤볼게요. 개장하기 전에 두 번째로 어떤 종목 좀 담아볼까요? 예, 우리기술이라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은 제어 예측 전문 업체인데 원자력 부분에 굉장히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이제 전력 수요에 따른 그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부각받으면서
신재생 에너지, 심지어는 가스에다가 원전까지 좀 부각받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우리 기술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원전 핵심 기술인 계측 제어 설비라고 해서 MMIS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세계 4번째로 원전 핵심 기술을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모멘텀이 상당한데 이게 지금 11차 전기본 확인에 따라 좀 어느 정도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만약에 원전 1기에 대해서 만약에 진행이 된다 한다면은 500억 원 이상의 수주가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원전 방산 그리고 철도에 대한 복합적 모멘텀 수혜가 앞으로 좀 기대되는데 특히 이제 현대 로텐과도 연관점이 좀 상당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방산과 관련된 연관성도 있기는 하지만 철도와 관련된 연관점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1,600원, 손절가는 1,33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네, 5월 8일 수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네, 전 거래일 국내 증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연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 덕에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하자 우리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도 개선된 것으로 이제 풀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연준의 위축된 금리 인하 전망에 시장은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다면 개장 분위기 먼저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파란불 띄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08% 하락한 2,732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13% 하락한 870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실시간조의 상위 종목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4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피롭틱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유리기판 관련주가 크게 부각이 되면서 매수세가 피롭틱스에 이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리기판은 기존 기판에 비해서 여러 장점이 있는데 유리는 거칠지가 않고 중간층이 없어도 바로 미세 회로를 새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열 전도율은 실리콘에 비해서 150배나 낮고 잘 휘지도 않아서 반도체를 많이 쌓아 올려도 잘 버틸 수 있다는 장점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피롭틱스 1.85%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HB솔루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B솔루션은 애플이 신형 아이패드와 프로 에어를 출시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OLED 패널 적용 디바이스 확대로 8세대 OLED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어서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 전공정 장비를 공급하는 HB솔루션의 신규 수주 증가가 기대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HB솔루션 2.77% 강하게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원전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구리 가격이 톤당 1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2년 만에 최고가를 쓴 가운데 전선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대원전선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원전선 현재 0.6%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폴라리스 AI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라리스 쉐어테크가 엔비디아의 인셉션 프로그램 회원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폴라리스 쉐어테크는 폴라리스 오피스가 지분 53%, 폴라리스 AI가 지분 47%를 보유한 블록체인 AI 신기술 연구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현재 주가 0.35%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HD 현대마린솔루션입니다. 증시칠 오늘의 일면에서도 다뤘던 종목이 있죠. 네, 오늘 코스피에 입성하면서 주가 행복의 촉각이 이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굉장히 큰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11만 7,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실시간조의 상위 종목 만나봤고요. 자세한 개장 분위기 이가은 앵커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기 종목 첫 번째로는 오늘 상장한 대어죠. HD 현대마린솔루션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기준으로 36.45% 상승하면서 움직입니다. 장 초반에는 한 45%까지도 올라가는 모습 보였는데 지금은 소폭 좀 떨어져 있네요. 11만 3,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너무 강하게 잘 움직였죠.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데 큰 힘을 좀 보태줬는데요. 8만 700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은 약보합 수준입니다. HLB는 1.06% 정도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대원전선은 보합 수준입니다. 대원전선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시간 외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매매 거래가 지금 정지 예고된 상태고요. 내일은 거래 정지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요. 우선주 함께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시장이 너무 잘 갔지만 힘을 좀 못 받았던 유일한 쪽이 있다면 2차 전지 쪽이었습니다. 에코프로 오늘 장에서도 좀 밀립니다. 1.09% 정도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한전선도 오늘은 1.8% 정도 하락하면서 힘을 좀 빼고 있습니다. YC 같은 경우에는 3.9% 정도 하락하면서 오늘 좀 크게 밀립니다. YC 같은 경우에는 시간 외에서도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투자 경고 예고가 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 정지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라는 부분 함께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양도 0.67%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힘이 좀 빠지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이 보이고 있고요. 에코프로 BM도 0.9% 정도 하락합니다. 카카오뱅크가 1.93% 정도로 오랜만에 상승불을 켰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순이익이 1,112억 원, 전년 대비해서 9.1%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역대 최대 기록이라고 합니다. 오늘 장에서 실적 좀 생각보다 잘 나오면서 1.9% 정도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더불어서 함께 실적 발표했습니다. OP 같은 경우에 122억 원, 전년 대비해서 8.12%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HD 현대마린솔루션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첫 질문으로 좀 드려볼게요. 상장하고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기대에는 사실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상장 후에 지금 40% 배정 물량 중에 40% 정도를 외국인이 담아갔는데 이 중에 99%가 의무 보유 미황약 물량이라고 합니다. 지금 물량이 좀 쏟아졌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직까지는 좀 더 내용을 체크를 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무조건 물량이 다 내던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자신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 가격대에 대해서 일부 좀 가이드라인을 잡고 좀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공모가를 살펴보니까는 83,400원인데 지금 11만 원, 12만 원대까지 지금 토치를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던질 만한 메리트는 좀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을 봤을 때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한 공모가 대비 한 40% 이상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대략 한 80%, 60에서 한 80% 정도 이상 나오면은 그때 좀 일부 물량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해서 물량이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지는 않고 있고 지금은 좀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흐름들을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지금 시점을 봤을 때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 시점으로 좀 적은 비중으로 매수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된다 한다면은 못해도 한 13에서 14만 원대는 좀 매도를 좀 진행을 하고 추후에 이제 공모가가 아래까지 좀 떨어졌을 때 그때 한 기간을 또 두고 한 달 뒤나 석 달 뒤 때 공모가 아래로 떨어진 다음에 그 부분들을 행보 구간으로 좀 만들어준다 하면은 그때 다시 접근해도 좀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를 잡는다 하면은 지금 시점에 대해서는 적은 비중으로 매수가 가능하다. 매수가 가능한데 13에서 14 정도를 보고 매도를 하자. 그 다음에 추후에 이제 주가가 오늘 장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고 떨어졌을 때 공모가 아래로 하회를 하면서 부분을 좀 지지를 해주고 횡보 구간을 좀 거쳐주고 기간이 1개월, 3개월 뒤 시점에 추세가 좀 전향되는 시점이 나온다면은 그때 접근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좀 아쉽기는 하지만은 일시적으로 오늘 좀 트레이딩 관점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시점은 맞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장 후의 흐름이 생각만큼은 좀 많이 올라오진 않는 것 같은데 다만 그래도 오늘 업종별로 해운사가 1.2%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조선 기자재도 1.76% 정도 상승하면서 조선 전반적으로 힘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수장님께서 두 가지 포인트를 지금 잡아주셨어요. 근데 만약에 신규 매수로 이 종목을 더 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차라리 조선 빅4를 바라보는 게 더 좋을지도 궁금한데 어떤 시선을 가져가는 게 나을까요? 저는 그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는 1년간은 이게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가 하회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지지 구간을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어떻게든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적으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아무래도 빅4 기업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이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선가에 대한 내용들도 좀 나와주고 있고 심지어 수주도 좀 어느 정도 받아줬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이클에 대해서는 뭐 슈퍼 사이클에 대한 얘기가 올해부터 계속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실제 사이클이 도래한 시점은 작년 초반 아니면은 2022년 때 실제 도래하고 있긴 했습니다. 근데 헤비테일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계약을 했을 때 일부 좀 어느 정도 계약금을 좀 지불을 하고 나중에 이제 배가 인도됐을 때 그때 이제 지급을 해주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이 그 2022년과 2021년 때 당시 때 수주를 했던 것들이 반영되는 시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에 대해서는 4사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좀 기회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지금 뭐 주가가 높네 낮네 이렇게 좀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 개인적으로 높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고 있고요. 2022년 때도 뭐 수주가 좀 많이 발생되긴 했지만은 2023년 때도 수주가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오히려 1년 동안 사이클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지난 1분기 때 HD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수주 물량에 대해서 전년 분기 대비보다도 한 6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추후에도 계속 올해 수주가 계속 좀 발생이 된다 한다면 2년까지는 계속 상승할 수 있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조선 빅4의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기회는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빅4를 보되 일단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공모가 밑에서 지지 구간을 좀 만들어주는지 먼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섹터별로 어떤 흐름 좀 보이고 있는지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어떤 섹터가 움직이고 있는지 보시면요. 보험 쪽 움직입니다. 1.6% 그리고 의약품 쪽에서도 1%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금융업도 0.83% 강세 보입니다. 증권 0.67%입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전기, 전자, 반도체 섹터에서 수급이 좀 나오면서 반대로 저PBR 관련주들이 좀 수급을 받아가는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이 오른 쪽 디지털 컨텐츠 쪽 자리합니다. 플레이위드나 룽투코리아도 자리하고 있고요. 컴퓨터 서비스 쪽 폴라리스 AI 소프트웨어 쪽인데 오늘 9.5% 정도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료와 담배 쪽도 한일사료 3.9% 정도 움직이면서 오늘 흐름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 안에서 하락하는 섹터 보면 전기, 전자 섹터가 있습니다. 종목도 보시면 오늘 대원전선 우선주 7.9%, 가온전선도 1.9% 하락하면서 움직입니다. 대한전선도 0.14% 하락합니다. 여기서 전선주 한번 여쭤보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장까지만 하더라도 어디가 끝인지 모르고 올라가는 듯한 분위기를 좀 보였었는데 오늘은 또 반대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주 16일에 전력 인프라 투자와 관련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벤트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어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좀 세워가면 좋을까요? 일단 그 전선의 포인트는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량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전선과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구리 현물 가격에 대해서 계속 좀 지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전선과 관련된 것은 좀 체크를 하실 때 뭘 보셔야 되냐 하면은 전선의 주 원료의 90%가 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은 전선주에 대해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원재료 값이 상승을 하게 되면 매출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비용을 올릴 수밖에 단가를 올릴 수밖에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단가를 올리는 거는 굉장히 좀 쉬울 수는 있지만은 그거를 그 금액을 내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전선주의 기회는 아직까지 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여기서 좀 살펴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AI 데이터 센터와 지금 뭐 구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상승하는 시점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충분히 좀 더 상승 그 기회가 굉장히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선주를 좀 살펴보실 때 체크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순환매적인 흐름들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온전선이 뭐 한번 튀게 되면은 그 다음에 대원전선이 튀게 되고 그 다음에 늦게 이제 뭐 대한전선이 좀 올라가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픽을 해서 만약에 잡게 된다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대한전선의 경우를 좀 먼저 그 픽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일진전기가 지금 4% 이상 상승하고 있는데 일진전기의 경우에는 변압기와 전선 같이 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진전기의 경우에도 변압기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히려 LS 에코에너지나 뭐 그쪽도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좋습니다만 오히려 지주사인 LS를 같이 좀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따른 부분들이 좀 약간 아쉽기는 했지만은 지주사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컨트롤을 했을 때 금융사보다도 지주사 쪽이 좀 어느 정도 쉽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S의 경우에는 전선과 관련된 이슈도 있기는 하지만은 지주사격에 따라 주주 환원 정책을 좀 펼 수 있기 때문에 LS의 경우 굉장히 좀 주목을 같이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선과 관련된 기업들을 살펴보실 때는 지금은 대한전선과 일진전기 그리고 LS 이 세 가지 기업들은 계속 좀 체크를 해주면서 보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수장님, 한 가지로 마지막 보내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짧게 질문 좀 드려볼게요. 오늘 외국인 순매수 3위 종목이 HD 현대일렉트릭이 자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MSCI 지금 편입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5월 15일 정도로 발표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흐름을 좀 예측한다면 계속 잘 갈 수 있을까요, 이 종목은? 저는 계속 잘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기존에 좀 보유하셨던 분들은 좀 더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력 그 설비 수요에 따른 내용들도 있기는 한데 이 동사의 경우에는 지금 5년치 수주가 제가 알기로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치까지의 재무적인 실적을 계속 좀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추가적으로 이 HD 현대일렉트릭의 경우에는 그 공장 증설에 대한 내용들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을 봤을 때는 MSCI 지수 편입 이외에도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계속 좀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안에서도 HD 현대일렉트릭 0.6% 정도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챙겨드립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장님 고맙습니다. 따라가 말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스탁솔루션 이슬희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너무 크게 올라서 그런지 오늘의 상승률이 좀 작아 보입니다. 오늘 양시장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는데요. 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어제 좀 많이 올랐습니다. 뭐 외인과 기관들도 뭐 코스피, 코스닥 쪽 전부 이제 매수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사실 근데 오늘뿐만이 아니라 당분간은 전체적인 이제 증시 흐름이 좀 박스권 흐름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좀 약해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이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도 이전보다는 조금 작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강력한 어떤 그런 상승 모멘텀이 조금 부재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기업 선별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12개월 선행 순위 컨센서스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업종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고 어제장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의 원인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뭐 게임주라든지 이런 바이오 관련주들의 또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좀 실적 개선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수급이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헬스케어 쪽 그리고 의료기기, 화장품 쪽은 지속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지금 전체 시장 대비해서 이런 순이익에 대한 어떤 이익치가 계속해서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업종이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조선 쪽도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조선이라든지 해운주들 조정 나올 시에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여전히 좀 이런 밸류 부담이 없는 실적주 위주로 조금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주 위주로 종목을 좀 선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그래도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먼저 코스피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입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 PI첨단소재, 한국금융지주, 더존, 비존, CJ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CJ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J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지주 회사입니다. 그래서 계열사들의 이제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CJ CGV도 있고요. 그리고 뭐 CJ ENM 그리고 뭐 이제 CJ 대한통운 굉장히 많은 계열사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계열사들의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뭐 음식료 쪽은 최근에 뭐 CJ 제일제당도 마찬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판가 인상을 통해서 좀 수익성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중국발 이런 해외 직구 물량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게 되면서 실적이 지금 매 분기마다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런 지주회사에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 회사는 아니지만은 여기서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화장품에 대한 수출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또 이제 판매량도 늘어나게 되면서 이런 이제 헬스앤뷰티에 대한 어떤 그런 수익성도 같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문제인 게 계열사 중에서 이제 CGV 쪽이긴 하지만은 최근 들어서 조금씩 적자 탈피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계열사가 좀 호황기를 누리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 수혜는 지금 지주회사가 다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런 이제 외형 성장의 계열사들이 계속해서 좀 이룰 때 이제 CJ 역시도 이제 밸류가 다시 한번 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투자 포인트로 좀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내려왔을 때 조정 줄 때 분할 매수 구간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가격대보다는 이제 12만 원대 지지선을 이탈을 하는지 좀 보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르는 섹터 쪽에 또 저PBR 관련주들 좀 이름 많이 보이니까요. 지주사들도 함께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J 같은 경우 12만 원 이탈하는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국전약품, 우진엔텍, LB세미콘, 위메이드, AP시스템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국전약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지금 오랜만에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뭐 단기적으로 좀 터치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전약품 같은 경우에 이제 원료 의약품을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보면 이제 바이오 섹터지만은 최근에는 이제 그 원료 의약품 기술을 기반으로
기반으로 해서 뭐 OLED라든지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전해액 사업까지도 계속해서 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해액 관련해서 공장을 또 이제 개설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투자금만 한 500억 정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지금 원료 의약품 쪽의 수익성은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지금 캐시카우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뭐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OLED 쪽이라든지 IT 그리고 이제 소재 쪽 종합 케미컬 회사로 지금 거듭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좀 업종을 좀 확대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외형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반도체 소재 쪽으로도 이제 엮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에도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은 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지금 5년간 이제 2배 정도 이제 매출이 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진다면은 주가에도 분명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거는 이런 기대감들이 이제서야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계속해서 좀 조정이 주다가 오늘 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한번 좀 터치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우선 전고점 부근이 한 6,800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랜만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본업도 잘하고 있지만 OLED나 2차 전지까지 신사업 영위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단기 터치 목표가 6,8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이어서 이번에는 서울경제 AI가 주목한 오늘의 공략주들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경제 AI가 포착한 오늘의 공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부터 함께 하시죠. 네, 첫 번째는 삼성생명입니다. 네, 기업 밸류 프로그램 2차 가이드라인이 지난 2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를 밑돌면서 이후 보험주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2일에 저점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점수 한번 살펴보시면 신호 강도가 65점, 수급이 65점, 차트 모멘텀 실적이 70, 65, 70점으로 종합 67점을 나타내고 있고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주가 흐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1.59% 상승한 89,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공략주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략주는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가 반도체 유리기판 사업 속도를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올해 안으로 계획이 됐던 시제품 생산 라인을 1분기 앞당겨서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점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강도 70점, 수급 65점, 차트 모멘텀 실적이 각각 70점, 75점, 75점으로 종합 71점입니다. 수익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차트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0.44% 내려가 15만 7,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TCK입니다. 네, TCK는 낸드 업황 회복으로 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이 나왔습니다. 점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강도가 60점이고요. 수급과 차트가 65점, 모멘텀이 70점으로 종합 65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트레이딩 매매가 가능하다는 관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차트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1.11% 하락한 12만 4,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 AI가 포착한 오늘의 공략주였습니다. 네, 공략주들까지 함께 확인해봤고요. 지금부터는 전문가가 가져온 종목 화면을 통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APR입니다. 워낙 뷰티 디바이스 쪽 좋아서 이 종목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따라가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워낙에 지금 또 이제 실적도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고 업황에 대한 분위기도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 APR 같은 경우에 좀 이제 특수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의료기기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뭐 뷰티 쪽 그리고 패션,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좀 다양하게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화장품 그리고 의료기기 산업들이 좀 호조세를 보이게 되면서 같이 이제 모멘텀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뭐 화장품 쪽이라든지 의료기기 쪽도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혹시라도 좀 기존 종목들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 종목이 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내수 쪽도 좋지만은 최근에 이제 그 수출량이 계속해서 좀 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의 1분기 매출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뷰티 시장에서 이제 가장 큰 이제 국가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굉장히 좀 무한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의 1분기 매출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200%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뭐 2분기 실적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신제품 출시를 지속적으로 좀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몰리고 있는 시기가 지금 2분기부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도 좋지만 2분기 그리고 3분기가 훨씬 더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이제 뭐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상장한 기업들을 좀 보게 되면은 그 중에서 이제 펀더멘털이 가장 우수한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2월부터 5월까지 이제 상장한 기업들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대부분이 이제 좀 고평가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실적이 굉장히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투기성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많은데 이 APR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뭐 2019년과 비교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한 매출액이 한 1,500억 원대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한 3,000억 원대까지 상승을 했고요. 연평균 성장률이 지금 36%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오버행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 이 물량이 4월 말에 다 풀렸거든요.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오버행 이슈로 인해서 좀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이제 ROE가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PBR주들이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PBR을 볼 때 꼭 ROE도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 APR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ROE가 이제 50%가 넘어갑니다. 그만큼 이제 자기 자본을 투자했을 때 그만큼 이제 수익률을 이제 수익금을 많이 벌어들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률이나 이제 순이익률도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펀더멘털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조금 눌리고 있는데 오히려 좀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조금 길게 보셨을 경우에 한 35만 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APR 살펴봤습니다. 마침 또 제가 어제 리포트 때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해외 수출량이 좀 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고 ROE 부분을 좀 함께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화면을 통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BH입니다. 이 종목은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BH도 이제 최근에 좀 상승이 크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전에는 사실 이런 만년 저평가주였었는데 사실 이 기업의 문제점은 실적도 아니고 뭐 밸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수급이 이제 굉장히 좀 안 들어왔던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3거래일 동안 지속적으로 뭐 외국인 그리고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지금 수급에 대한 우려감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드디어 이제 바닥에서 좀 턴어라운드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애플이 또 1분기 호실적을 또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 이 FPCB 뭐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이런 인쇄 회로 기판을 이제 애플 쪽에 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애플 관련주로 좀 엮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좀 부진했었는데 이러한 우려감들이 이미 주가상에 좀 선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제외하고 사실 유럽이나 신흥국 쪽에서는 이제 판매량이 여전히 좀 견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크게 이제 걱정을 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고객사 내의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경쟁사 중에서 수율이 안 좋은 기업들은 지금 벤더에서 제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점유율이 그만큼 이제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올해 실적도 전년 대비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애플 쪽에서 또 이제 AI 관련
관련해서 뭐 큰 계획을 발표하겠다라는 소식도 있죠. 그래서 아이폰이 이제 앞으로 AI 기능이 좀 탑재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동사의 이런 이제 FPCB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이제 점진적으로 좀 유의미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호재는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데 주가는 이제 3거래일째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저점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은 여전히 이제 PR을 보면은 이제 6배 정도에 좀 불과하고요. 또 PBR은 0.9배 수준으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좋고, 실적도 좋고, 또 AI 관련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좋고 이제 중장기적으로도 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적정 주가는 한 26,000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BH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좀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또 주가가 역사적으로 저점 구간에 있다라는 부분 또한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가지 종목 함께 살펴봤고요. 전문가님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살펴보면 좋을 리포트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 준비했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을 먼저 보면요. 컨센을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에 있는 고객사 향해 있는 장비가 출하하는 게 있어서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컨센을 좀 하회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1분기에 이연됐던 물량은 그대로 2분기에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디스플레이 부분에 있어서도 추가적으로 좀 수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깜짝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인적 분할, 물적 분할을 하겠다라는 부분인데요. 먼저 개념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적 분할 먼저 보면요. 새롭게 분할해서 생겨나는 A 회사가 있을 때 기존 회사와 동일하게 주주의 구성 비율을 가지고 가는 분할을 의미하고요. 보통 주주에게 유리한 분할입니다. 그리고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분할되는 A 회사가 있을 때 기존 회사가 모든 지분을 100% 다 가지고 가는 분할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좀 선호하는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다 택하게 됩니다. 먼저 인적 분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일단 가칭이긴 합니다만 주성 홀딩스와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을 65% 대 35% 정도의 분할로 가져가게 되고요. 이어서 물적 분할을 하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부분이 물적 분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성 홀딩스 그리고 그 밑에 주성 SD로 분할될 예정입니다. 분할하게 된다면 밑에 있는 SD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태양광 사업 부분을 좀 담당하게 되고요. 이걸 좀 따로 떼어놓겠다라는 구상을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바이 그리고 목표가는 46,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롯데칠성 보겠습니다. 일단 최근 음식료주들이 한번 시세를 낸 바가 있는데 롯데칠성도 한번 관심을 잠시 받았다가 다시 한번 좀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컨센을 좀 하회를 했습니다. 음료와 주류를 좀 따로 떼어놓고 봤을 때 음료 부분에서는 핫식스 부분이 판매가 좀 호조를 보였다라는 부분이 장점이었고요. 주류 부분에서 봤을 때는 세로가 월 판매액이 120에서 139억 원 정도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크러쉬 2월에 캔맥주가 출시가 됐었는데 이후에 50억 원 정도로 확대됐다라는 부분도 함께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업황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소주나 맥주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주가가 좀
수요가 계속해서 좀 있었다라는 부분은 고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하자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2분기에는 필리핀 법인에 있어서 OP가 흑자 전환할 것으로 기대감이 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세로가 살구 맛으로 출시가 좀 새롭게 된다고 합니다. 소주 시장에 있어서 점유율 확대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투자 의견은 바이 그리고 목표가는 32,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는 비상교육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 학령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은 매크로적인 환경으로 봤을 때는 동사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합계 출산율이 1명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기사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정부에서 5월 달에 저출산과 관련한 대책을 내놓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교육 쪽도 함께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포인트는 교육 산업의 변화 그리고 사업이라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방법이 디지털 전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디지털 교과서로 요즘 학교에서 많이 바꾸고 있는 추세라고 하죠. 교과서 단가랑 물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호조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에듀테크라는 신사업에 발을 좀 내디딘 상황입니다. 에듀케이션과 테크놀로지가 합쳐진 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AI나 아니면 디지털 교과서가 여기에 예로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로 투자 의견이나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종목 중에서 비상교육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유초, 중고 대상을 해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기업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에듀테크 그리고 AI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사업 부문을 크게 보면 출판, 러닝, 티칭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출판으로는 주요 브랜드 아마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한끗이나 오투 같은 브랜드가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러닝 같은 경우에는 B2C 형식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학습지 사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티칭 쪽을 보면 B2B 형식이라서 학원이나 기관에 위탁해서 판매하는 형식을 의미하게 됩니다. 매출 비중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파란색 부분이 지금 출판 사업, 그러니까 교과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2024년도 23년과 비슷한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국내 학령 인구 수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동사에게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긴 합니다. 다만 좀 다행인 부분이 있다면 사교육비에 대한 금액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학벌주의나 대입 경쟁 과열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듀테크에 대한 시장 규모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듀케이션과 테크놀로지가 합쳐지면서 인공지능이 여기 포함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포인트 에듀테크 ICS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이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AI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어서요. 더 정확하게 데이터를 파악하고 니즈를 파악한 뒤에 정확한 피드백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로 지금 계속해서 교체가 되는 시점입니다. 2025년에 수학과 영어, 28년이 됐을 때는 국어, 사회, 역사, 과학 등 계속해서 범위가 넓어져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교과서는 투트랙 전략으로 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봤을 때는 교육부의 교육 과정에 있어서 개정이 있을 때마다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도 현재 개발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봤을 때는 2025년에서 28년까지 현재 디지털 교과서를 교체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일단 단가가 높을 것이고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P와 Q단 모두 다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로 투자 의견이나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함께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개장 전 지금사에서는 유바이오로직스 우리기술 알아봤습니다. 따라가 마러에서는 APR, BH까지 확인했으니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